이분은 작년인가 재작년에 컴퓨터를 구매한 분인데 컴퓨터를 이제 새로 자기가 쓰는 건 뭐 누구 주고 뭐 새로 사고 싶다고 해서 이제 문의가 왔어요. 그런데 부품을 다 사서 저한테 보내서 이렇게 조립되냐고 물어보더라고요. 지금은 안 하고 있죠, 그거. 예, 그거 안 하고 있습니다. 고마운 줄도 모르고 그렇더라고요. 기분 좀 짜증나더라고. 왜냐면 걔네들 그 다나와가 부품값이 비싸잖아요. 다나와에서 부품값, 다나와에서 고른 자신이 부품값 정도밖에 안 돼요. 제가 300만 원짜리 컴퓨터도 공유비 15만 원 받았어요. 300만 원짜리 컴퓨터가 그러니까 315만 원에 판매한 거죠. 그 부품값이 300만 원짜리를. 그렇게 판매하는 업체 없거든요. 300만 원짜리 견적 정도 다나와에서 나오면 그거 딜러몰에서 실제로 부품 사면은 280만 원, 70만 원밖에 안 됩니다. 여튼 그래서 그건 잘 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예전에도 그렇게 뭐 한번 했다고 해줄 수 있냐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안 하려고 그러다가 예전에 했었던 분이라서 제가 그냥 받았어요. 여기에 그 공인비가 이제 7만 원 제가 받았습니다. 당연히 에이스 같은 건 안 해주죠. 기술 지원을 해줍니다. 뭐 문제 생겼는데 이거 어떻게 해결해야 되냐고 하면 제가 기술 지원을 해주는데 공인비 7만 원 가지고 제가 에이스까지는 안 해줍니다. 에이스는 뭐 알아 독립 수준 가든지 뭐 알아서 하는 거겠죠. 예전에도 그때 그렇게 했어요. 부품 사서 보내면 이랬습니다. 이렇게 난이도가 좀 높은 거는 한 7만 원, 적은 것은 5만 원 받으면서 에이스까지 원하면 10만 원이고 에이스 뭐 하기 싫어하면 그냥 5만 원만 내고 조립만 해가시라고 그랬어요. 그래도 다나와에서 뽑은 것보단 싸요. 왜냐면 저 부품가서 딜러 가격으로 받았거든요. 다나와에서 이렇게 부품 다 계산하면 68만 원 나온다. 그럼 제가 그 부분 그대로 계산하잖아요? 그럼 62만 원 나와요. 어쨌든 59만 원도 나와요. 그 CPU 같은 거는 좀 반영이 빨리빨리 안 되더라고요. 가격 변동이나. 그리고 CPU 특히 비싸게 받더라고. 그래픽카드랑. 또 제가 가성비 부품 잘 알잖아요. 괜히 쓸데없이 막 2070 막 높은 등급의 그래픽카드를 쓰려고 하면 그거 한 60, 한 5만 원이면 이거 상관 똑같다고 그냥 이 모델 쓰면 된다고 그래서 56만 원짜리 쓰고 그래서 8만 원 아끼고 9만 원 아끼고 그래도 고마운 줄은 몰라. 그냥 그 사람 머릿속에는 공인비가 왜 나는 공인비를 8만 원 주고 한다 공인비를 7만 원 주고 한다 이 생각밖에 없더라고. 여튼 그래서 부품을 이제 이거는 제가 안 골랐습니다. 케이스는 이분이 골랐어요. 저한테 확인만 했어요. 케이스 좀 더 괜찮은 거 있냐. 그래서 제가 찾아보니까 없어서 이걸로 했습니다. 왜 이 케이스로 했냐. 이분이 하드를 갖다가 엄청나게 많이 답니다. 기존에 사용하던 컴퓨터에서 하드는 빼서 다 단대요. 그게 4개랍니다 벌써. 컴퓨터를 받아서 끼워야 될 하드가 4개래요. 그러니까 지금 이 케이스가 하드가 하나 둘 셋 넷 물론 이게 진동 방지 가이드를 쓰면 4개예요. 요 고무 바킹. 요거를 사용을 하면 이제 요 높이 때문에 하드가 높아지잖아요. 그러니까 2칸을 차지합니다. 그런데 요거 없이 그냥 그대로 바로 장착한다. 그러면 하나, 둘, 셋, 넷, 다, 7개나 꼽을 수 있습니다. 지금 하드가 4개니까 앞으로 하드를 2~3개 더 달면 엄청나게 많이 다는 거죠. 그래서 이분이 어떻게 했냐면 원래 2.5인치 SSD 있잖아요, 일반. 그거를 이분이 샀어요. 그런데 하드 다는 곳을 하나 공간을 확보를 더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사타 포트도 확보를 하나 하기 위해서 이분이 M2까지 다시 샀습니다. 그 정도로 하드를 많이 다는 분이에요. 아까 왜 이 케이스밖에 없냐고 말했냐면 이제 요즘 케이스들은 하드가 이렇게 많이 달리진 않아요. 요즘 뭐 하드를 하나 아니면 2개 또는 안 답니다. 그래서 하드 장착 공간이 용량도 많아졌기 때문에 8테라까지 나오기 때문에 하드 장착 공간이 하나, 2개인데 이렇게 옛날 케이스들은 되게 많아요. 이렇게 옛날 케이스. 그래서 이 몇 년 전에 나온 이 브라보 스텔스라는 케이스를 이제 쓰게 된 거죠. 요 케이스가 3일인가 4일 전에 저한테 배송 보냈는데 완파된 케이스랑 같은 거죠. 예, 그거 완파됐죠. 여기 약합니다. 앞부분이. 요 부분이 연결된 요 부분이 잘 깨져요. 요거랑 연결돼서 이게 철제 고정되는 건데 이게 한번 툭 하면 이게 쭉 한번 받으면 이게 다 깨집니다. 이게 팬은 이제 3개 달려서 그 열기는 잘 빠져요. 가격 비싸죠. 이거 5만 원 넘죠. 부품도 다 이렇게 사서 보내셨는데 이거 부품 구입에 제가 뭐 조언한 거 없습니다. 이분이 직접 뭐 카페나 이런 데 보고 참조해서 구입한 거예요. 그래픽 카드가 좋은 거 샀던데 산다 그러던데 뭐지?
2070 같은데요? 2060입니다. 2060 사셨는데 2070 사는 게 아니라 2060. 그리고, 보드는 우리 아수스. 그거, 칩셋이, 그래픽카드에 칩셋이 떨어진 걸 팔아놓고 소비자 가실이라고 우기는 거. 칩셋을 어떻게 소비자가 떨어뜨리냐. 그거, 드라이버로 찍어야 떨어지는 건데. 우리 아수스 끝까지, 제품이 그렇게 출고될 리 없다고. 꼰대 겁나 부리고. 전 아수스가 안 삽니다, 그래서. 한번 당해봐야 알아요. 저 지금까지 10년 동안 그래픽카드를 샀는데, 뒤에 칩셋이 떨어져서 왔는데, 그게 소비자 가실이라고 말하는데, 처음 봤습니다. 처음 봤어요. EM택은 예전에 그보다 더 심한 건데도, 저희가 판단했을 땐, 이건 소비자 가실이라고 보기 어렵네요. 해서 새 걸로 바꿔줬는데, 아수스 절대 안 바꿔줘. 어떻게 칩셋이 떨어진 게 어떻게 소비자 가실이야. 제가 영상 따로 올릴게요. 이거. 파워는 FSP. 요거 살 땐 제가 이제 조언을 했어요. 왜냐면, 지금 이 케이스 하드에 많이 달리잖아요, 하드가. 하드가 이렇게 많이 달리는데, 그럼 파워선이 중요해요. 파워에 나와 있는 사타선이 되게 많아야 됩니다. 사타선 두 개밖에 없어 봐요. 그러면, 에바입니다. 이분이 DVD까지 다는데요. 그러니까 최소한 사타선이 하나, 둘, 한 6개는 나와 있어야 돼요. 6개. 최소한 6개는. 램은 8기가짜리 2개. 이거 아수스보드 이거 램슬롯 4개짜리인가? 램슬롯 4개짜리구나. 램슬롯 4개짜리야 그래도 램슬롯 4개 다 꼽으면 에러가 잘 나요. 2개만 꼽고 쓰는 게 좋아요. 16기가짜리를 사셨어야 되는데 그 컴퓨터 카페에 뭐 88이 좋다고 막 하는 거 있잖아요. 그걸 또 믿으셨나 보네. 그래픽카드 꼽히면 그 램 듀얼 채널은 별 의미가 없죠. 그 라이젠에서도 그렇게 의미가 없습니다. 그거는 그 유튜브에 나와 있는 그런 테스트 영상이나 컴카페 영상은 한마디로 요약하면 어떻게 차이를 많이 보여줘야 되잖아요. 걔네들이 만약 유튜브라고 한다면 차이점을 보여줘야 됩니다. 녹투아 쿨러랑 3만원짜리 쿨러 트리니티랑 다르다는 걸 어떻게 해서든 보여줘야 조회수가 올라가요. 그러니까 그거를 약간 과장되게 어떻게 해서든 이렇게 좀 하려고 노력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어떤 하는 애 보니까 옵션을 갖다가 살짝 바꿔가지고 이렇게 테스트해가지고 또 좋다고 막 하는데 실제 정직하게 자기가 이제 확인하기 위해서 그 테스트 한 분 보면 외장 그래픽카드 꼽히면 램을 단일 램 꼽나 듀얼 램 꼽나 그렇게 차이가 없습니다. 거의 없다고 봐도 돼요. 이게 끝이네요. 이건 이분이 사서 저한테 다시 보낸 거네요. 이건 업체에서 한 게 아니라 이분이 이게 뜯어져 있네 이렇게 한번 보셨네. 여튼 이거를 이제 조립을 해야죠. 그래픽카드 처음 사면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근데 아수스 걸 제가 160 Ti 샀을 때 이게 그냥 비닐 테이프였어요. 비닐 테이프. 이게 개봉 흔적이 있는 테이프로 안 돼 있었습니다. 이것도 이렇게 해놔야 정상 아닙니까? 제가 SSD M2용으로 이거 사라 그랬거든요. T1 이게 속도가 이게 1900이잖아요. 1900인데 가격이 76,000원밖에 안 하는데 이거 사라고 했는데 그걸 사셨네요. 일반형 그냥 2280 P1 말고 그건 72,000원인데 4,000원만 더 드리고 산 게 난데 이거 사라니까 저거 샀네. 이거 SSD 4,000원밖에 차이 안 나는데 속도 500짜리로 산 건 아쉽죠. 4,000원이면 속도 3배짜리를 살 수 있었는데 참 뭐 별 차이 없다고 해도 그래도 500짜리보단 1800짜리가 낫죠. 요거랑 똑같은 겁니다. MX 시리즈인데 요거는 저도 많이 사용을 해요. 왜냐면 요 M2는 이제 램2랑 가끔 에러가 나요. 인식이 잘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에러가 절대 나면 안 되는 뭐 서버 컴퓨터나 제가 이제 좀 이따 조립할 서버 컴퓨터 있거든요. 그거에 이제 요거를 이제 요거를 사용합니다. 서버 컴퓨터에. 정신없네. 그리고 이분이 또 타워 쿨러를 이걸 선택을 안 하셨네. 그래픽카드 저거 EMTEC 거 사느니 차라리 저거 뭐지? 그냥 아이노비아나 뭐 만리나 이런 거 뭐 저게 화이트 모델이니까 한 2, 3만원 더 비쌀 거예요 아마. 그러니까 아닌가? 최소한 2만원 비싸. 또 2만원 가지고 그냥 일반 조텍이나 갤럭시 거 일반형 검은색 산 다음에 2만원 주고 타워쿨러 CR1000 있잖아요. 그 25,000원 밖에 안 하잖아요. 그거 다는 게 낫죠. 여튼 뭐 자신이 알아서 부품을 골랐으니까 자 뭐
쿨러 있다. 3600에는 정품 쿨러 달아도 되긴 하는데, 파워 쿨러 다는 게 낫습니다. 라이젠 이제 서머를 예전에 꽉 채워놨잖아요. 근데 좀 줄였습니다. 이게 꽉 채워놨을 때 일로 흘러 넘쳐서 여기로 막 들어가려고 그랬어요. 그래서 긁어냈어야 되는데, 이제 안 흘러도 되겠네요. 다행이다. 일이 줄었어. 그리고 저기 딜러몰에서, 구입하는 그 부품들 중에 우리가 잘 아는 뭐 이런 것들, 파워나 보드는 그렇게 가격이 다나와랑 차이가 많이 안 나는데, 삼성 981 SSD 같은 거 잘 모르잖아요. 지금 제가 이제 샀으면 그걸 사라고 말했었던 그 P1 그 2280 M2 속도 1900짜리, 그것도 이제 사람들이 잘 모르잖아요. 그런 게 가격 차이가 심합니다. 아마 다나 장터에서 검색하는 거랑 그거랑 가격 차이가 한 2, 3만원 날 거야, 아마. 그래픽카드도 가격 차이가 좀 심하더라고. 여튼, 이제는 그런 부분은, 이제, 직접 부품 고르는 사람한테는 이제 그런 거 신경 별로 안 써. 괜히 뭐, 이게 낫다, 얘기해줬다가, 뭐, 나중에 문제 발생하잖아요? 그럼 죄가 뒤집어 쓰기 때문에, 그냥 자기가 사고 싶은 거 사라 그래야 돼, 이제. 잘 모르는 사람한테는 그거 사면 안 된다고 딱 말하지. 모르는 사람한테. 여자분이나 어떤, 그러니까, 아예 모르는 사람이 몰라가지고, 막, i5 9400에 오버클럭도 안 한 건데, 막, 28만원짜리, 막, Z390 막, 골라놓고, 이런 거는, 이거 하면 안 돼요. 딱, 그건 조립 안 된다고. 그렇게 못 판다고. 그건 제 철학이랑 안 맞는다고. 딱 거부를 하죠. 그런데, 이제 그런 경우가 아닌 경우는, 뭐, 어쩔 수 없죠. 이렇게 전면 패널선을 먼저 이게 다 정리를 해야 되는 겁니다. 부품을 결합하기 전에 케이스만 가지고 케이스만 뜯어서 이렇게 정리를 한 다음에 이제 부품을 결합하는 거예요. 이거는 제가 영상을 올릴 때마다 이거는 설명해도 이거는 부족한 부분입니다. 계속 들어야 되는 겁니다. 계속. 사람이 한 번 듣는다고 기억을 하면 그러면 수학 점수 다 100점 맞게? 수업 한 번만 들으면 다 알면은 뭐 그거 다 100점 맞게? 말을 그렇게 하면서 강조를 그렇게 해도 찾아오는 사람들이 이렇게 뭐 물어보거나 아니면 자신이 조립했다는 걸 가지고 오잖아요. 그럼 블로그 그렇게 많이 봤다는 분이 그렇게 많이 얘기한 거를 그렇게 안 해놨어요. 그렇게 얘기하니까 뭔지 모르겠지만. 이거 어이가 없는 거야. 아니, 아까 저런 부분은 나 그 조립할 때 늘 얘기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걸 갖다가 그렇게 놨다고. 이거 박아야 됩니다, 인서트 박아야죠. 인서트 이거 안 박는 업자들 많은데, 보드가 완전 조만하면은 상관이 없는데, 이건 보드가 미니 보드긴 한데, 넓이가 좀 넓고, 길이도 좀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인서트를 박아야 됩니다. 메인보드를 먼저 결합을 하고, 메인보드 앞쪽에 연결되는 그 전면 패널선은, 요렇게 남으면, 요렇게 하는 게 제일 좋습니다. S자로 하거나, 이렇게 한 바퀴 감거나. 그러면, 이게 짧으면 쉽게 조절할 수 있잖아요. 만약에 뒤에서 묶었는데 앞을 봤다. 근데 당겨져 있다. 그럼 이걸 빼면 되고. 너무 헐렁하네? 그럼 당기면 되고. 이렇게 하는 게 되게 편합니다. 이런 데서 이제 다른 조립업자랑 어떤 발상의 전환, 생각의, 사고의 차이, 이런 걸 알 수 있죠. 이분이 저한테 이 조립 대행을 이제 맡긴 이유는 뭐냐. 대한민국에 사용자가 하드 달 수 있게 선 다 빼놓는 조립업자는 저밖에 없거든요. 하드를 자기가 쓰고 있는 컴퓨터에서 4개나 빼서 달아야 되는데, 다른 업자면 저처럼 조립하겠습니까? 그냥, 아이고, 하드를 안 다네? 꽉 해서 타일을 두두두두둑 묶고 놓지? 그러고, 이게 명품 조립입니다. 타일을 5cm마다 하나씩 꼽았습니다. 그러니까 저한테 보낸 거죠. 제가 이것도 몇 번을 얘기합니다. 다른 일반적인 조립업자들은, 요거는 좀 괜찮은데, 요게 좀 짧죠? 요게 좀 짧습니다. 너무 당겨져 있죠? 여기 보면. 여기가 너무 당겨져 있어요. 그러면 요거는 다시 당기면 되죠. 요게 확인하면 요 선이죠. 요거 이렇게 좀 당겨주면 되는 거죠. 이렇게. 진짜 디테일이 끝이다 끝. 이런데 저리 겁나 못하네 병신. 이렇게 말하는 그 리플러도 믿더라니까. 근데 제가 어느 날 갑자기 문득 든 생각인데, 제가 그 컴퓨터 업자들 대가리 겁나 나쁘고 생각 겁나 없다고 겁나 까잖아요. 그게 다른 조립업자들 같다라는 생각을 한번 했어요. 저번에 어떤 분이
그런 리플을 달았더라고요. 막 이런 거 막 수리 10,000원 받고 20,000원 받고 막 아이고 조립도 하시는 방식도 달라서 다른 업자들이 되게 싫어할 것 같다고 해서 뭐 업자들이 왜 싫어해? 걔네들도 이렇게 보고 이렇게 깨닫는 게 있겠지 했더니 아니야, 걔네들은 못 깨달아. 인간이 원래 가지고 있는 사고의 깊이는 변하지가 않아요. 아무리 뭐 책을 읽고 성인이 돼서 개 생쇼를 한다 그래도 안 바뀝니다. 인간이 본래 가지고 있는 생각의 깊이와 사고력은. 그래서 사업 한번 해가지고 망한 사람은 계속 망하는 거예요. 개그맨 이봉 개처럼. 계속 망하는 거예요. 애초에 사리 판단을 못 하는 애입니다. 애초에. 그러니까 계속 뻔때 부리면서 사업하겠다고 하는 거지. 요렇게 딱 다 조절하면 됩니다. 땡기면 안 돼요, 이거. 이거 땡기지 말라고 그렇게 말했는데 이거 끝까지 또 땡겨가지고 꽉딱 묶는 애들 있더라고. 그 찐따들처럼. 저번에 말하길. 제가 조립하는 방식이 대한민국의 컴퓨터 조립업자보다 10년 앞서 있다고 말했잖아요. 10년 앞선 방식입니다. 10년. 이게. 지금은 소비자도 이게 왜 중요한지를 몰라. 이런 방식이. 이렇게 하드를 달 수 있고 그래픽카드를 달 수 있고 그런 것들을 정비하기 쉽고 청소하기 편하고 램 뺐다 꽂기 편하고 CPU 쿨러도 바꿔 낄 수 있게끔 쉽게 그렇게 다이하는 거를 소비자도 몰라요. 미국 사람이었으면 잘 알았을 거야. 왜냐면 미국인들은 땅이 넓잖아요. 거기 집 하나 있고 5km 가야 하나 있고 그런데 그래서 걔네들은 웬만한 설비를 집안 설비를 자기들이 다 해요. 그런 사람들은 이렇게 조립해주면 완전 땡큐지. 정비하기 너무 쉬우니까. 직접 하드 사서 꼽을 수 있고 DVD 타서 꼽을 수 있고 그런 걸 전부 다 생각해서 조립을 하니까. 근데 한국인은 아무 동네에 살아도 전화 띡 하면 출장 오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걸 신경 안 쓰는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 차에는 스페어 타이어가 없는 겁니다. 전국 어디를 가도 보험회사 부르고 다 오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한국에서 태어난 게 불운이죠. 미국에서 태어나서 조립 컴퓨터를 했으면 아마 이게 지금보다 훨씬 더 많이 각광을 받았을 거예요. USB 3.0 선을 여기로 안 빼고 여기로 뺀 이유는 지금 이게 높잖아요. 이제 높이가 이렇게. 근데 여기로 빼봐요. 그럼 완전히 꺾여버리죠. 180도로. 그러니까 이게 이렇게 꺾이게 되죠. 그래서 이쪽으로 뺀 겁니다. 이렇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이렇게 조립해놓으면 그냥 저래 꼽았나 보네 하지만 이게 되게 작은 것까지 생각하는 그런 차이가 있는 거죠. 다행히 SATA 전원부가 되게 많습니다. FPC 파워가 좀 많아요. 근데 이게 구형 모델인 것 같은데 그래가지고 지금 3개 6개밖에 없네? 이게 마지막 하나만 이제 아이디이고 나머지 SATA인 줄 알았는데 이건 다 아이디 선이네. 6개네. 이분 6개 필요하잖아 지금. 왜냐면 SATA 포트가 6개밖에 없어요. 더 이상은 못 꼽아요. SATA 포트가 6개니까. 왜 문제냐면 여기 하드하고 여기 DV도 한다고 해봐요. 여기 하드 여기 DV. 이 거리가 지금 머니까 이거랑 연결이 안 돼요. 이거랑 거리가 멀면 천만다행으로 거리가 멉니다. 이게 이 거리가 머네. 다른 그 파워보다 확실히 멉니다. 거의 어떤 파워 요래요 간격이. 여튼 이거 괜찮네 멀어서. 그래서 만약에 이제 이게 안 닿잖아요. 그러면 1번이랑 3번을 사용할 수밖에 없어요. 중간은 못 쓰는 겁니다. 그런데 이 파워의 경우는 다른 파워랑 다르게 이 거리가 멀어서 연결이 잘 될 것 같아요. 이분 이 파워 이거 이제 제가 나중에 알려줬거든요. 파워 잘 골라야 된다고. 이 SATA 포트가 많고 간격이 넓은 파워로 골라야 된다고 말해줬거든요. 하드 많이 달려면. 근데 이분은 그런 거 모르고 골랐는데 이런 파워로 잘 골랐네요. 천만다행으로. 이 SATA 3가닥짜리 선 하나는 여기다 이렇게 묶어놓으면 돼요. 그럼 하드 하나 둘 셋 다락 달 수 있죠. 요거 선 하나로. 그러면 여기다 하드를 하나 더 달아야죠. 그리고 하나 여기다 더 달아야죠. 여기다 다는 겁니다. 여기다가 요 위에다가. 그런데 선 하나가 남잖아요. 요거를 지금 여기다 꼽은 다음에 선 앞쪽으로 돌려야죠. 이쪽으로 구멍을 넣어서. 일반적으로 생각을 하면 이제 구멍을 여기로 넣겠죠. 여기가 구멍이 있으니까 원래. 그런데 일로 넣잖아요. 그러면 이 간격이 이게 짧아서 좀 긴 편이긴 해도 간격이 짧아서 이쪽에 꼽히는 하드를 달 수가 없습니다. 여기에 하다 꼽히면 선을 여기로 넣어야 돼요. 여기로 넣어서 동선을 최대한 짧게 해야 돼요. 여기로 넣어가지고 이거를 돌려야 돼요. 이거를 돌려야 여기 하드 다는 거잖아요. 지금 하드 여기에 이렇게 다는 거니까
여기로 빼야지만 이렇게 꼽힙니다. 여기로 빼잖아요. 그럼 이렇게 안 가요. 짧아요. 짧아. 선을 여기로 빼면은 지금 하드를 꼽을 때 이게 조금 불편하긴 해요. 근데 그렇게 불편하진 않습니다. 이게 요쪽에 이 가이드가 이쪽 라인 따라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이렇게 딱 꼽아서 하드 달면 되고, 요거 위에 거는 DB 달면 되고, 그렇기 때문에 요건 이렇게 딱 묶어 놓으면 되는 거죠. 제가 이제 혹시 이제 하드 더 달 수 있으니까 요 위칸에도 하나 더 달 수 있거든요. 요 위칸에도, 여기도. 이건 DVD 달한다고 했으니까 그분이 요것도 달 수 있는데, 그거는 요런 멀티 가이드 끼우면 됩니다. 넣어보니까 딱 맞아요. 이게 넣어보니까 요거를 하나 넣어드리려고 했는데 요거는 필요 없을 것 같아요. 요거는 왜냐면 지금 사타 포트가 6개니까 하나 둘 셋 넷, 아까 얘기했죠, 5개, DB까지 좀 6개 끝. 네. 그렇기 때문에 저 가이드는 필요 없을 것 같습니다. 여기 자꾸 구부려줘야지. 이런 거 보기 싫어, 모양이. 이제 그래픽카드만 사면 되나? 오케이. 이거 묶어놔야지. 사타선을 몇 개를 넣어줘야 돼? 그 기존에 달리는 하드에 사타선이 있지. 여분으로 하나만 더 넣어주면 될 것 같습니다. 이건 받자마자 풀선이잖아요. 뭐 나중에 또 풀 수도 있겠지만 언젠가는 풀어야 되는 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철근으로 묶는 거예요. 타이로 안 하는 겁니다. 타이로 하면 이게 리퍼나 가위가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요걸로 해놓으면 손으로 풀기 편하잖아요. 이런 디테일까지, 짠. 얘는 예전부터 이렇게 했어요. 2011년도부터 이렇게 조립했습니다. 이런 부분까지 생각해서. 근데 나보고 개판 조립을 하는 애들은, 알았어, 개판 조립이야, 할게. 알았어, 개판 조립이야. 힘도 없다, 미니카 조립한다고 요즘. 그래픽카드만 꼽으면 끝입니다. 조립이 생각보다 좀 빨리 끝난 것 같아요. 오랜만에 해가지고 좀 힘든 거를 못 느끼나. 가끔씩 이렇게 해야 재밌어. 지루하지도 않고. 재밌진 않고, 이제. 그냥 짜증나진 않죠. 너무 오래 했어, 이거. 컴퓨터를 진짜 한 2년만 하고 3년 하고 말라 그랬거든, 2011년도에. 근데 계속 하게 된 이유가, 다른 컴퓨터 업자에서는 볼 수 없는 책임감 때문입니다. AS 해줘야 될 거 아니요. AS 해줘야 되니까 계속 하게 된 거예요. 그리고 예전에 샀던 사람이, 사장님 하나 더 필요해서 그런데요. 그럼, 이 동네 컴퓨터 가게 가니까, 저기, 170만원 얘기하던데요. 그러면 그걸 또 보고 있을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된 겁니다. 뭐 사람이 뭐 하던 일을 갑자기 그만두기가 쉬운 줄 아니? 에휴. 그리고 그래픽카드 선은 이렇게 앞으로 빼는 겁니다. 뒤로 넘기는 게 아니에요. 저번에 제가 한 예가 있었죠. 그래픽카드 이 전원선을 뒤로 넘겨서 여기로 꼽는 거였어요. 꽉 당겨서 딱 꼽아 놓으니까 이 여자분이 그래픽카드 바꿨어요. 직접 공부를 해서. 그래서 이렇게 꼽으려 하는데 선이 짧은 거예요. 안 닿는 거예요. 그래서 갖고 왔습니다, 저한테. 그래픽카드를 꼽으려고 했는데요, 선이 이게 짧은지 안 닿아서요, 파워 바꿔야 되는가 싶어서요, 동네 수로진 갔더니 파워 바꿔야 된다 그래서요, 그러더라고요. 그 여자가 저한테 전화해서 저한테 가져왔길 다행이지. 만약에 그 동네 수리점 업자 말을 믿었으면 이게 단지 뒤로 넘겨가지고 선이 짧아가지고 이렇게 여기밖에 안 온 건데, 이 파워는 이거 선 짧아가지고 바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바꿨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걸 앞으로 빼는 겁니다.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이런 이유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하드랑 SSD 다는 것도 마찬가지죠. 선을 다 저렇게 준비를 해놔야 사용자가 쉽게 할 수 있죠. 근데 그걸 갖다가 안 해놔봐. 그러면 뭉탱이로 묶어가지고 다 꼽아놔봐. 그러면 그 사람은 하드 하나 달려고 수리점을 가게 된단 말이에요. 근데 이거를 얘기를 몇 번을 해도 그 미친 검사가, 나 잠깐만. 여기 목 부었어. 이 검사랑 판사 이것들은 의사도 그렇고, 걔네들 고등학교 때 공부만 했죠. 내신 1등급이 고등학교 때 공부만 했지. 뭐 했냐? 너희들 뭐 해봤냐? 사회 경험이 있냐? 그리고 대학교 들어가서 또 공부하고, 도서관 범생, 직장 나와서 또, 나도 여자 만나보고 싶은데, 나 여자 어떻게 만나는지 모르겠네. 오피나 한번 가볼까? 하면서,
그런 애들 아니야. 너희들이 실질적인 걸 아냐? 예전에 문재인 대통령이 야, 이 사람 진짜 세상불적으로 공무원한 범생이다라는 걸 딱 느꼈을 때가 언제냐면 최저시급을 막 올렸잖아. 이렇게 마구. 최저시급은 올라가야 됩니다. OECD 기준으로 이제 올라가야 되긴 해요. 하는데 너무 그냥 막 올리는 거야. 막. 아니 좀 보고 올려야지. 아니 신라면이 1,000원에서 5,000원을 해봐. 그럼 사람들이 반발이 일어나지. 근데 천천히 딱딱딱딱 올리면 반발이 안 일어나는 것처럼 이제 최저시급 올라야 되는 게 맞는데 조금씩 올리거나 아니면 업종별로 차등을 줘야죠. 최저시급 인상은 저기 막 주방에서 휴게소 진짜 그 막 주감휴게소 특히 주감휴게소 뭐 천연휴게소 같은 데 보면 거기서 주방 일하는 아주머니도 여름에 에어컨도 없는데 땀 진짜 막 와 팬티가 다 젖을 정도로 땀 흘리면서 그 설거지하고 밥을 만들어요. 휴게소에는 사람이 엄청 많이 오잖아요. 휴게소 편의점 매출 하루에 2천만 원입니다. 편의점이. 식당 매출 엄청나요. 독점족보가 장사 잘 된다고 제가 말했습니다. 컴퓨터 영상만 제발 보지 말고 그런 거나 세상 물정을 알아요. 그런 걸 모르기 때문에 사업을 뭘 하든 망하는 겁니다. 통섭형 인재. 다양한 부분에 대해서 조금씩 많이 알고 있는 사람은 절대 사업 안 망해. 왜냐면 그 사업 분야에서 어떤 놈이 이상한 소리 하면 대략 아니까 뭐 아이디어 제품 설계해서 뭐 판매하시려고요? 저희가 이거 설계해서 금형 딱 찍는 데까지 가져다 주는데 500만 원입니다. 딱 그러잖아. 이거 사기거든. 근데 모르잖아. 500만 원이 싼지 안 싼지 모르지. 왜냐면 그쪽 아무것도 모르니까. 저도 마찬가지지만 모든 분야에 대해 알 필요는 없지만 적당히 살아가면서 필요한 부분을 알아야 됩니다. 여자들처럼 지가 관심 있는 거만 따가 관심 없는 건 아예 모르는 아예 생판. 아우디 끄는 여자가 BMW를 못 알아봐요. 그 정도면 안 된다는 거죠. 뭔 얘기가 어떻게 됐지? 잠깐만. 오늘도 혼자 흥분했어. 뭔 얘기 하나 이렇게 됐는지도 까먹었어. 우리가 고등학교 때 1970년대 80년대 그때 우리 부모님들은 애를 어떻게 키워야 될지도 몰랐어요. 저는 진짜 이 만들기 제가 말했지 않습니까? 과학상자 대회 뭐 미술대회 나가잖아요. 탈락을 하나 특선을 제가 제일 많이 받았어. 특선을 왜 특선을 받았냐? 최우수상도 좀 받았어요. 근데 좀 드물고 나가면 무조건 거의 상 다 탔어요. 저는 그냥 그것도 야 초등학교 때 상장 없는 애가 어디냐 이게 아니라 전 도립대회나 뭐 경상도 전체대회 거기 출전해 전국에서 그 전국에서 상 받은 애 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아침 조회 시간 때 나가서 교장선생님한테 편찬받고 그랬습니다. 그때 특선을 왜 많이 받았느냐? 초등학생처럼 만들지 않았대요. 초등학생처럼 그리진 않았대. 이건 초등학생은 초등학생처럼 만들어야 되는데, 이건 고등학생이 만드는 거래. 그래서 떨어졌다니까요. 그렇게 1970년대, 80년대는 부모님들이 애들을 어떻게 키우는지도 몰랐고, 선생님도 또 병신들이었단 말이에요. 그렇게 천부적인 애였는데, 저한테 만들기를 못하게, 때렸습니다. 제가 초등학교 때 얼마나 이 발상이 뛰어났냐면 이 미니카 있잖아요. 이 미니카가 기어비가 3대1이잖아요. 그 정도는 미니카 모르는 분도 알 거예요. 모터가 한 바퀴 돌 때 바퀴가 모터가 3바퀴 돌 때 바퀴 한 바퀴 돌게끔 설계되어 있죠. 왜냐면 바퀴가 1대1로 연결되면 힘이 딸려서 이걸 빨리 못 돌리니까. 그래서 제가 어떤 생각을 했냐면 초등학교 때 이 생각을 했습니다. 그것도 저학년 때. 왜냐면 모터만 돌려보니까 뺑 하고 들어가는데 바퀴를 연결해보니까 당연히 3대1이니까 4대1이니까 이게 천천히 돌잖아요. 더 빠르게 하고 싶은데 방법이 그러면 이 모터를 여기 이쪽 바퀴 하나 두 개 이렇게 연결하면 되는 거 아니야? 직접? 이거 폭을 넓게 해서 이 생각을 했다니까요. 제가. 야, 이씨 초등학교의 발생입니까 이게? 엄청난 발상이지. 근데 그런 애를 갖다가 만들기를 못하게 때려? 왜냐? 1970년대 80년대 우리 부모들은 야 재주 많은 놈 아무것도 못한다. 하나만 잘해야 잘 먹고 산다. 이랬잖아요. 그래가지고 지금까지도 그게 그런 줄 알아요. 그래서 평생 그냥 공무원만 하고 동사무소 일하고 한 사람들은 저녁이래. 퇴직해가지고 할 게 없는 겁니다. 할 줄 아는 게 없거든. 다른 분야 아무것도 모르거든. 그게 정상인 줄 아는 것 자체가 문제예요. 그게 정상이지 자체가. 얘기하는 거 들어도 저는 미국에서 태어나야 되지 않습니까? 통섭형 인재라고 포스코에서 시 쓰는 공학도를 인재상으로 내건 게 2010년도 후입니다. 무려 2010년도예요.
근데 미국에서는 1990년대부터 통수평 인재를 되게 각광을 받았어요. 제가 상당히 통수평이죠. 그것도 저는 뭐 대중가요 하는 사람이 뭐 대중가수가 뭐 판소니 배우는 것처럼 같은 분야에 살짝 다른 것도 가는 것도 아니고 뭐 또 대중문화예술이잖아요. 무용 그 막 작품 만들고 영상 촬영한다고 깝죽대다가 책을 쓰고 그런 헬스 트레이도 했습니다. 근데 스키 강사도 깝죽대다가 조립 컴퓨터를 하네? 이거는 뭐 분야가 뭐 지 멋대로 줘 그냥. 응? 그 편의점은 또 뭐야? 근데 화를 해? 이거 미친놈 아니야?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 빵도 있네. 정신 나간 놈이네. 제과를 해? 그 저번에 저기 이렇게 제가 자주 시켜 먹는 그 피자집이 있어요. 거기 배달 온 그 사장님이 그러더라고. 제가 빵을 굽는다고 막 하니까 사장님 제과도 하시네요? 이러더라고. 왜냐면 자기가 피자를 굽으니까 이제 제과에 대해 좀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과를 하네? 라고 생각을 한 거죠. 근데 그 사람이 만약에 일반적인 회사원이었으면 뭐 빵도 구우나 보네 했겠지만 그 사람이 제과를 했기 때문에 그게 좀 대단하게 본 겁니다. 조립 컴퓨터 하는 사람이 제과도 하는구나. 이렇게 보이는 게 지금 조립 컴퓨터는 그 빵이니까. 여튼 이 선은 뒤로 넘기면 안 됩니다. 자립 판단 못하고 생각 없이 사는 애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강의를 들어도 어떤 것이 핵심인지를 몰라. 공부 겁나 못하는 머리 빡돌들. 걔네들은 원래가 어떤 걸 들어도 이 사람이 뭘 말하는지를 모르기 때문에 이거 듣고 이럴 거야 아마. 미친놈 지자랑 쳤나 안 해? 통수평 인재의 중요성에 대해서 말하려고 나의 예와 다른 것을 많이 들은 거잖아. 이 등신아. 알겠냐? 아휴, 유튜브에 그런 애들이 제일 많어. 컴퓨터 문의 전화 와가지고 어리버리하고 사립판단 못한 이상한 등소리 삐삐 대는 애들한테 제가 어디 보고 전화하셨어요? 그러잖아요? 그러면 아니나 다를까 유튜브야. 90%가 유튜브야. 90%가. 블로그 보고 이제 딱 전화한 사람은 글을 보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왜 영상을 보는 사람이 생각이 없이 사는 사람이고 글을 보는 사람이 생각하는 사람인지는 제가 설명했습니다. 그래서 유튜브 봤다고 이렇게 전화 오는 사람들은 전화 통화다 뚝 끊는 경우 진짜 짜증나가지고 뭐 정품 맞아요? 뭐 정품 쓰시는 거 뭐 맞나요? 정품 쓰는 그거 잘 모를 수도 있지 그거야. 근데 그 질문하는 억양에서 벌써 의심이 가득해. 의심 가득하고 목소리부터 배트그라운드 30만원 40만원 되는 거 아니에요? 찌질이 방송 제가 좋아한다 그랬어요. 왜냐면 몇 번 얘기했죠. 고등학교 때 찐따는 찐따끼리 놀잖아요. 삐돌이끼리 놀아요. 뭐라고 하면 꿍 해가지고 말도 안 하고 몰라 하면서 어리버리한 애들 걔네들끼리 놀잖아요. 일진이 찐따랑 놉니까? 일진이 아니라고 해도 그냥 사리 판단하고 막 애들 안 괴롭히고 그냥 좀 남자답고 그런 애들 그런 애들이 제 병신이랑 노나요? 안 놀잖아요. 친구도 안 해줘요. 야 딴 데서 놀아 이러진단 말이에요. 겁나 찐따. 그리고 이제 막 지가 좀 무시받았다고 생각되면 꽁 하고 있다가 없는 말 지어내가지고 막 말 퍼뜨리고 그런 애들이 두드러 맞는 겁니다. 그게 얼마나 심하냐면 안 당해본 사람은 모르는 거야. 그 추측을 사실처럼 말하고 다니는 애들 있잖아요. 그 찐따들이 특히 그런데 삐돌이 찐따들이 근데 지기 싫어하는 애들 찐따인지 모르고 지가 예전에 뭐 예를 한번 들었죠. 요트 경기가 있어요. 요트 경기가 아니지 카누 경기라고 해요. 카누인가? 여튼 5명이 그 보트에 타서 노를 저어가지고 이제 하는 건데 30번을 지금까지 경기를 했는데 29번을 지 때문에 집니다. 거의 다 이겨서 금메달을 딸 수 있었는데 꼭 그거 등신 하나 그놈이 뒤에서 이래가지고 노를 놓쳐. 너 놓쳤다 이래가지고 그래서 떨어져요. 29번을. 근데 그 사람들이 잘 모르는 거지. 그러다가 어쩌다가 지금까지 이제 맨날 그렇게 해서 이제 막 예선 탈락할 거였는데 그 등신이 그런 짓 해서 진짜 현명하고 이제 잘 하는 그 한 명이 그놈이 노 막 놓치면 노 잡아가지고 땡겨가지고 막 고무줄로 노를 묶어가지고 걔 안 떨어뜨리게 해가지고 동메달 뭐 하고 또 8강도 가고 4강도 갔다 그래요. 그런데 마지막 경기에서 되게 유명한 마지막 경기에서 그렇게
이제 혼자서 열심히 하고 실력이 출중해가지고 그 대회를 그 동메달, 은메달 그리고 8강, 4강까지 이끌었던 걔가 실수를 한 번 한 거야. 딱 한 번 한 거야. 그래서 그게 이제 뭐 예선 탈락이 됐네? 그러면 사람들이 이제 그 경기가 유명하니까 사람들이 막 웅성웅성 될 거 아니야. 이번 경기 막 누구 때문에 걔 때문에 떨어졌다며 기수. 걔가 막 실수해서 떨어졌다 깃발 놓쳤다며 막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옆에서 그 병신 있잖아요. 지 때문에 29번을 금메달을 못 따게 만든 그 병신이 옆에서 가만히 듣고 있어요. 사람들이 말하는 걸. 앉아서 같이. 같은 일행이야. 같이 쫙 있다가 그러면 야 맞아? 걔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야 맞아? 걔 때문에 그랬다는 거 맞아? 너 같은 팀이니까 알 거 아니야? 그러면 맞아. 걔 때문에 그래. 걔 때문에. 걔가 놓쳤어. 그래가지고 걔 때문에 맨날 쳐. 걔 때문에 안 되는 거야. 걔가 그랬어. 이런다니까요. 이거 당해보잖아요? 아우통을 그냥, 진짜 메인보드 끝으로 맞박을 겁나 후려 까고 싶어요. 제가 그렇게 1년을 당했습니다. 그런 병신 새끼 하나한테. 와, 지금 어금니가 꽉 모르잖아요. 빡 돌아가지고. 얼마나 빡치게 한대요, 사람. 없는 말 지어내고 다니고 막. 이거는 지금 예를 든 거나 아무것도 아니야. 내가 뭐 마음에 들어하지도 않았던 여자애한테 이제 제가 바를 갔는데 원래 제가 이제 꼬시려고 하던 바텐이 있었어요. A 바텐. 되게 어리고 상큼해. 근데 B 바텐이랑 같이 있었어요, 그때. 그래서 막 얘기 막 하다가 이제 A 바텐, 걔 쌍큼하네. A 바텐 걔 번호를 딴다는 걸 깜빡했어요. 근데 얘가 번호 주고 갔더라고. 딱 보니까 제가 얘기하는 되게 잘 웃더라고요. 막 푹 하면서 막. 그래서 다음에 방문을 했는데 빗바텐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빗바텐 이제 번호를 땄죠, 제가. 빗바텐한테 막 보냈어요. 막 A바텐 걔 번호 좀 알려줘. 걔 뭐 하는데 남자친구 없어? 막 물어봤어요. 번호 좀 알려달라고. 그러니까 이 빗바텐이 짜증 나잖아요. 지한테 작업하는 것도 아니고 A한테 같이 일하니까 얘 번호 알 거니까 제가 A 번호 막 알려달라고 하니까 얘가 빡쳐가지고 질투심도 나고 짜증 나니까 저한테 모른다고 걔한테 직접 물어봐. 막 이랬어요. 짜증나더니 차단 딱 했더라고요. 그런 다음에 이제 며칠 지나서 그 등신 둘이 있어요. 등신 둘이. 성남 사는 병신 하나, 시흥 사는 병신 하나. 아까 말했던 그런 병신 같은 애들. 그 병신들. 그 시흥 사는 병신은 뭐냐면, 성남 사는 병신은 방금 말했던 요트 그 경기 그 같은 그 병신이고, 시흥 사는 병신은 뭐냐면, 공항에서 일하는데 제가 이제 베트남 다이난 같은 데 가면 베트남 애들 다이난 가잖아요. 그럼 압구정동에서 보는 그런 세련되고 쌍큼하고 이쁜 애들 겁나 많아요. 깜짝 놀라요. 와, 우리가 텔레비에서 봤던 베트남이랑 완전 다르거든요. 압구정동에 있는 그런 애들만큼 쌍큼해요. 영어도 되게 잘하고 수준이 있어가지고. 그래서 제가 이쁜 애들 많다고 하니까 이 시흥병신은 뭐라 그러냐면 뭐가 이뻐요? 저도 다 알아요. 야, 너 베트남 가봤냐? 안 가봐서 다 알아요. 저도 공항에서 많이 봤어요. 베트남에도 못생겼어요. 와, 이러면서 끝까지 꽃 떼부리면서 우기더라고. 저도 다 알고요. 저도 다 봤고요. 에휴, 못생겼어요. 미친 병신이 공항에서 본 베트남 애들 있잖아요. 순진한 애들, 좀 못난 애들, 한마디로 말하면 범죄처럼 생긴 여자애들, 안 이쁜 애들. 걔네들만 보고 전부라고 생각하고 우겨대는 거야. 이 병신들이, 이 병신들이 그 바를 갔습니다. 갔는데, 이제 같이 앉아서 되면서 술 먹었을 거 아니에요. 둘이 재미도 좆도 없어요. 말 좆도 못 해가지고. 근데 이제 근데 그날 A 파텐은 없고 B 파텐만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B 파텐이 이제 괜히 제가 싫은 거죠. 그래서 이 성남 등신한테 말한 거죠. 그저 이제 이 성남 등신이 물어본 거죠. 뭐 제 얘기를 했나봐요. 저번에 뭐 그 형 와가지고 뭐 얘기도 하고 막 그랬다면 그번에 왔었잖아. 막 이러니까 이 여자애가 이 B 파텐이 짜증나. 그 오빠한테 계속 문자고 난리 나서 힘들어 죽겠어. 그래서 나 차단했어. 계속 만나자고 하고 막 그래가지고 요렇게 말한 겁니다. 요렇게. 실제는 아니죠. 전 이 여자한테 만나자고 한 적도 없고 이 여자한테 아예 관심도 없어요. A 바텐 여러 번호 알려고 B 바텐 번호를 딴 거거든요. 근데 이 B 바텐은 계속 그런 거지. 저번에 와서 막 전화번호 알려달라고 계속 그래가지고 억지로 알려줬다니까 막 이랬단 말이에요. 근데 저는 이제 성남 등신이나 시흥 등신한테 빅바텐 걔 별로라고 제가 막 얘기한 거죠. 걔가 뭐요? 걔 싫어 그런 애야. 막 그랬죠. 근데 빅바텐은 그렇게 얘기하니까 성남 등신, 시흥 등신은 이거 뭐야? 그 형이 뭐 이거 뭐 얼굴 보니까 뭐
얘 엄청나게 저거보다 까였나 보네? 이렇게 둘이 생각하는 겁니다. 그러더니 저한테 한날 전화 와서 얘기를 하는 거죠. 제가 이제, 얘 A바텐 얘 번호 따야 되는데 못 땄다고 막 하면서 B바텐 걔, 연락도 안 받는다고 내가, 이 얘기를 다 했어요! 자초지종을! A바텐 번호 달라고 B바텐한테 이거 막 연락하고 했다는 거를. 그 얘기를 다 했습니다, 지금. 얘 번호 따야 되는데 막 했어요. 그러니까 얘가 뭐라 하냐면 성남 등신이, 뭐 내가 봤을 땐 뭐 안 그런 것 같은데 막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뭐요? 뭔 소리 엄마? 아니 내 입으로는 말하긴 그렇고 뭐 좀 그렇네. 내 입으로 말하긴 그렇고 뭐 형이 뭐 생각하는 게 뭐 그런 거 아닌 것 같은데 요지라는 거예요. 그래서 가만히 들어보니까 요놈이 나를 이제 까내리고 싶고 이제 병신이라고 이제 말하고 싶으니까 나를 고지를 하는 겁니다. 왜냐면 그 전에 여자애를 2대2로 만났거든요. 2대2로 만나고 나이트를 갔는데 저만 잘 되고 지는 여자애들한테 다 까였거든요. 여자애 2명이 제가 재밌으니까 말을 잘하니까 재밌는 남자 좋아하는 여자애 둘이더라고. 그러니까 저한테 막 관심 있으니까 지가 소외감 느끼고 제가 까였으니까 복수하려고 그러는 겁니다. 내가 뭔 소리야 미친놈아. 난 얘한테 관심 없다니까? 얘가 날 뭐 어떻게 생각해? 뭔 관심이나 얘 그건데. 그러니까 얘는 끝까지 제가 빅바텐이라도 꼬셔보려고 번호 딴지는 아는 겁니다. 빅바텐 얘기만 듣고. 그래서 계속 내 입으로 말 못하고 가서 빨리 가서 직접 물어봐. 내 입으로 말하기 그렇네. 뭐 얘기를 하는 거야. 그러더니 요놈이 또 그러는 거야. 시흥 사는 애 걔한테 물어봐. 걔한테. 이기라다 제가 추궁을 했습니다. 미친 새끼야, 뭔 말하는 거야? 말해보라고. 그러니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뭐 형이 뭐 작업했다며. 내가 뭐 작업한 거 이지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라고 말했죠. 뭔 개소리냐고. 나 이 작업한 일이 없는데. 막 그러니까 끝까지 얘는 이제 지가 이제 그냥 뭐 이용만 당하는 것 같고 빅바텐은 뭐 번호만 달라고 제가 지랄지랄 했으니까 기분 상하냐. 그 얘기를 쏙 빼놓고 얘기한 거야. 내가 A반테다 번호 달라고 했다는 그 얘기는. 얘 얘기 안 믿는 거지. 얘는 이제 그런 얘기를 아예 안 했으니까. 내가 얘 번호 달라고 하는 얘기를. 그러니까 이 새끼는 이 성남 병신은 내가 아무리 아니라고 말해도 요 빅바텐, 요 얘기만 믿고 저한테 계속 그럽니다. 그래서 제가 그날 열받아가지고 아니라고 미친 새끼야. 내가 걔한테 막 하는 거. 그래서 들고 좀 콜라캔을 집어 던졌습니다. 바닥으로. 그때가 처음이었죠. 들고 있던 음료수를 바닥에 집어 던진 게. 그렇게 제가 40년 살면서 제가 군대 전역할 때도 후임들한테 친구들한테 모임할 때도 뭐라고 듣냐면 야 너한테서 참을성 하나만큼은 진짜 별만하다고 제가 얘기 듣거든요. 전역할 때도 그랬어요. 후임들이 다른 건 몰라도 진짜 참을성 하나만큼은 진짜 별만하다고. 진짜 그거 하나는 감탄한다고. 제 친구들도 그래요. 막 갈구다가 야 인마 너 새끼 막 하다가 야 그래 야 참을성 하나만큼 인정한다. 다 그런단 말이에요. 근데 제가 음료수를 집어던졌다니까요. 그 정도로 빡시게 합니다. 병신 찐따들이. 병신 찐따 얘기가 왜 이렇게 나왔지? 그래도 병신 찐따들이 그 고등학교 때 같은 찐따들이잖아요. 그래가지고 이 찐따 방송 좋아하는 겁니다. 안녕하십니까? 막 이러면서. 그런데 찐따들은 어떻겠습니까? 병신들은 어딜 가도 대접을 못 받아요. 실제 현실에서는 지가 주변에 평소에 만나고 오늘 살면서 만나는 사람들한테는 대접도 못 받아요. 소개팅 나가면 그냥 까이고 여자는 뭐야 저는 병신 데리고 왔어. 짜증나. 그냥 연락도 쌩까고 뭐 어떡하다 용기 내가지고 저 번호 좀 알려주세요. 번호 해가지고 여자가 그러면 끝까지 쫓아오잖아요. 이 병신들은 눈치가 없어요. 어벙이들이라 택시 타고 쫓아가요. 이 시흥 병신. 얘는 저는 택시 타고 쫓아가서 번호 따요. 막 이러면서 여자 막 도망가고. 그러면 택시 타가지고 여자가 택시 타고 도망가는데 바로 쫓아가 뒤에 택시 탄 다음에 저 앞차 저거 좀 따라가 주세요. 그리고 파출소까지 간 놈이에요. 병신. 그냥 여자가 번호 던져주고 도망가는 거예요. 왜냐면 번호 안 주니까 끝까지 쫓아오니까 무슨. 지금 그럼 큰일 나지. 바로 잡고 옛날이었으니까 몇 년 전이었으니까 5년 전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거지. 그러니까 눈치가 없습니다. 눈치가 없어가지고 항상 무시를 당해요. 사리판도 못해서. 그러니까 유튜브에 감사합니다. 구독 눌러주시고요. 예, 좋아요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 여러분. 막 이렇게 하니까 대접받는 것 같잖아요. 유일하게 자기를 대접해주잖아요. 구독자를.
그러니까 그거 좋다고 보는 거예요, 병신들. 어디 가서 대접 못 받는 것들이 그런 건 또 겁나게 좋아해요. 아휴. 이래서 제가 유튜브에다가 늘 독서를 하는 겁니다. 그냥 병신이라고. 중요한 거. 다 그런 건 아닙니다. 다. 다 그렇다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것도 사리 판단 못 하는 거예요. 제가 저번에 얘기했죠. 벤치 끊는 사람들한테 가서 소나타 얘기하면, 소나타 욕하면, 소나타 쓰레기차 하면 아무 말 안 한다고. 왜냐면 자기는 해당이었거든. 자기 차는 벤츠거든. 근데 자기가 소나타면, 제가 소나타 끄는 사람들 모임 가서 소나타 욕하면 존나 욕하거든. 왜냐면 자기가 해당이 되거든. 그러므로 제 영상에 찐따 미친놈 저 새끼는 왜 저지랄이? 막 하면서 막 근거 없는 개소리 해야 되는 애들 있잖아요. 걔네들 찐딴 겁니다. 그냥 제가 지그들 욕하니까 기분 나쁜 거죠. 지가 해당되거든. 가만히 들어보니까 지 얘기하는 거거든. 맞잖아 이 찐따들아. 안 그래? 에휴, 컴퓨터 영상 같은 거 보지 말고 야 나가서 운동이라도 해. 야 헬스라도 해. 그 멸치 같은 몸뚱아리에다가 그냥 살 너덕 붙어 있는 그냥 저파리 같은 넙대대한 그런, 그러니까 뚱뚱하진 않은데 살이 그냥 비기사에 득득득 붙어 있는 거 있잖아요. 그런 느낌 여자가 겁나 싫어하지. 턱살 돼 가지고 운동이라도 해. 운동하면 찐따 취급 안 받으니까. 몸 좋은 사람한테 찐따라고 하는 거 봤냐? 그냥 삐돌이라고 하긴 해도 찐따라고 말 안 하지. 그래서 운동에서 몸 좋아지는 애 중에 가끔 삐돌이 많아요. 삐돌이. 혼자 하는 운동이잖아, 헬스가. 헬스는 혼자 하는 운동이라서 삐돌이가 겁나 많아요. 근데 축구나 야구 하는 선수들은 삐돌이가 없어요. 축구나 야구 같은 거는 같이 하는 운동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삐돌이가 없습니다. 같이 기합받고, 같이 환호하고, 그렇기 때문에. 여기는 불빛이 하나도 안 나오는데 그래픽카드만 불빛이 화려하니까.